아 정우진 그리고 나한테 밤마다 카톡 좀 하지 마. 이 주문하는 거잖아요. 자 볼게요. 과학기술 8 지문 소재 잡고 글 구조 한번 봐볼게. 1번 문제 통해서 소재 잡아보면 근데 이건 소재 잡을 수 있는 선지가 아니네요. 그쵸?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근데 특정 대상, 특정 실험, 특정 이론, 특정 과학자, 특정 실험 그쵸? 뭔가 특정되어 있긴 한가 봐. 그쵸? 2번 문제 보면은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뭐 잡을 수 있니? 학자 토머스 영. 토머스 영이 일단 1번 선택 지문에만 나오긴 했어요. 그쵸? 3번에 뭐 뉴턴도 나오긴 했네. 4번에 콤프턴도 나오긴 했네요. 그러긴 했네. 빛 파동. 난 빛의 파동, 빛을 파동, 빛이 파동을 잡기는 했어요. 3번 문제는 니은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억에 대해 이해한 내용. 이건 선택 지문에서 뭐 잡을 수 있니? 물결, 물 위에 떠 있는 배. 이게 사례예요. 보면. 근데 그거보다는 나는 콤프턴의 산란 현상, 콤퓨터 산란을 잡긴 했어. 일단 2번 선택 지문에서 2번 문제에서 빛의 파동이라는 걸 잡아봤고 3번 문제에서 콤프턴 산란 현상, 콤프턴 산란을 어쨌든 잡아봤어요. 오케이요? 뭐 5번 선택 지문에도 나오고 4번 문제 보기 박스 열받는 그림 나왔어요. 그죠? 짱나는 거 나왔어. 일단 가나다의 차이점은 딱 그래프상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긴 하죠. X축은 일단 파장이라고 나와 있긴 하고요. 가는 봉우리가 하나인 나는 봉우리가 두 개인데 비슷해요. 다는 봉우리가 두 개인데 좀 되게 달라요. 그쵸?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지금 X축이 파장이니까 이 가나다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떤 정보면에서 차이가 있는 그래프들이라는 거예요. 뭔가 파장이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그래프로 보이긴 해요. 그렇죠? 그럼 파장의 차이라고 하는 게 아까 파장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우리가 뭔가 키워드로서 잡았던 거였나? 그렇진 않았죠. 그렇죠? 뭐 파동이라는 표현은 있었는데 가보자. 자, 문제통에서 뭐 잡았어요? 빛 파동이라고 하는 거. 또 콤프턴 산란이라고 하는 거 잡아봤고 파장이라고 하는 거 그래프에서 잡히긴 했어요. 문제통에서 잡아본 것들 이거 본문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한번 잡아볼게. 1문단은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가 중심 소재라면 1문단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 해주겠어요? 개념 정의하거나 우리한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어쨌든 화두를 그렇게 던지겠죠. 가보자. 현대과학에서는 빛이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성질, 파동 나왔네요. 두 가지 성질, 즉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역접어 그리고 다음 나오는 정보 19세기에는 그럼 어떤 무엇과 무엇의 차이점이야? 이지만 역접어라고 하는 게 현대와 19세기 현대 과학과 19세기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이 두 시대상 뭐가 존재한다? 차이가 존재한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빛이 앞에서 현대과학에서는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만 과거 19세기에는 그게 아니다 라고 여겨졌다라는 정보가 나오겠죠. 그 점에서 차이가 나오겠지. 문장 구조 알겠어요? 오케이. 이에 대한 논쟁, 뭐에 대한 논쟁?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논쟁이 매우 치열하였다. 빛이 입자란 것은 뉴턴에 의해 처음으로 주창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빛이 입자라는 것은 이거 뭐라는 거예요? 입자성이라는 거죠. 뉴턴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되었다. 그는 빛이 입자와 마찬가지로 직진한다는 점을 근거로 빛을 입자라고 보았다. 뉴턴의 실험 결과, 뉴턴의 어떤 이론, 빛이 뭐다? 입자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빛이 현대과학에서는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는데 19세기에는 뉴턴에 의해서 빛은 입자다. 빛은 입자성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뉴턴의 주창 이후 빛이 입자라는 것은 과학계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과학계에서 빛은 뭐로서 여겨졌다? 입자로서 여겨졌다. 입자성을 지닌 것으로서 여겨졌다는 거죠. 있었지만 토머스 영은 뭐 나왔어? 또 다른 학자 나왔죠. 처음에 어떤 학자 이론 나오고 또 다른 학자 나왔을 때 내가 이 또 다른 학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했어요? 앞에 나왔던 학자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거냐, 뭐 계승해서 더욱더 발전시키느냐, 아니면 아예 반대하는 애냐. 토머스 영은 두 빛이 서로 퍼져나가며 서로 간섭을 하여 나타나는 간섭 무늬를 확인하고 빛을 입자가 아닌 나오죠. 예, 입장 나오죠. 뭐야? 앞에 나왔던 뉴턴이 빛을 입자라고 봤던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애. 그럼 빛이 입자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입자 아니면 뭐야? 파동. 근데 현대과학에서는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19세기에는 이것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고, 뉴턴이 빛을 입자라고 본 반면 토마스 영은 빛을 입자가 아닌 파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빛은 파동성을 지니고 있다. 입자성이 아니라 파동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주장한 학자라겠죠. 그렇게 지금 내용이 전개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앞에서 뉴턴이 빛의 입자성을 주장했던 근거는 뭐였어? 입자와 마찬가지로 빛도 직진한다가 입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한 뉴턴의 근거였다면, 토마스 영은 뭘 근거로 해서 입자가 아니라 파동성을 지니고 있다? 간섭을 한다. 그리고 간섭을 하니까 간섭 무늬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 그래서 입자가 아닌 파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오케이요? 두 물결이 서로 만나면 간섭을 하듯이, 그럼 두 물결은 뭐라는 거예요? 파동이라는 거죠. 간섭을 하듯이 간섭 무늬가 생기는 것은, 빛에서도 간섭 무늬가 생기는 것은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실험 결과였다. 그의 실험은 빛과 관련된 논쟁, 이거 뭐야?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논쟁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혼자 지어내면 안 돼. 여기서의 빛과 관련된 논쟁은 뭐야? 입자성이냐 파동성이냐야? 여기서 빛과 관련된 논쟁, 너무 눈부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아무튼 입자성과 파동성이에요. 그것과 관련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보였지만, 간섭이 되고 파동처럼, 물결이 파동치는 것처럼, 물결에서 간섭이 나오는 것처럼 이 빛도 간섭이 나오네. 이거 빼박 파동이네. 입자 따위 아니네. 그렇게 보였지만 여전히 빛을 파동이라고만 여겼을 때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결국 현대과학에서는 뭐래? 빛이 파동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자성도 가지고 있다. 이 둘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결국 밝혀지게 된 거겠지.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빛을 파동이라고만 여겼을 때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남아 있었다. 토마스 영의 이론의 한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1문단 이렇게 끝나죠. 2문단에서부터 뭐 나오겠어? 빛을 파동이라고만 여겼을 때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 그럼 그 현상들은 뭐에 대한 근거와 뒷받침이 돼요? 입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와 뒷받침이 되지. 파동성으로 빛을 설명했는데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 그럼 뭐겠어? 입자성이겠지. 알겠어요? 오케이? 20세기 초 물리학자 아서 컴프턴 누구 나왔어? 컴퓨터 나왔어. 그쵸? 탄소로 이루어진 표적에 X선을 쪼였다. X선은 파동의 성질을 갖는 빛인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진동수가 높고 파장이 짧다라고 하는 그 전자기파의 일종인 X선의 특징. X선이 탄소로 이루어진 표적의 전자에 의해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면서 그림과 같이 산란 현상이 일어나는데, 컴퓨터는 표적으로부터 여러 산란 각으로 흩어지는 X선의 파장과 세기를 측정하였다. 표적으로 입수하는 X선을 그래프의 가로축의 파장으로, 세로축의 특정 파장에서의 빛의 양인 세기로 나타내면, 내가 지금 뭐 했어요? 그래프를 그렸어요. X축 뭐라고 했어요? 파장이라고 했어요. 우리 X축이 파장이었던 거 뭐 있었어요? 보기 박스에 가나다 그래프 있었죠. 세로축이 뭘 의미하는데? 빛의 세기. 이게 뭐래? 빛의 세기가 곧 빛의 양이고. 그럼 아까 그 그래프들이 파장과 그 빛의 세기, 양을 나타내는 그래프였겠지. 나타내면 입사하는 X선은 하나의 뾰족한 봉우리 모양을 보이고, 아까 가 그래프였는데요. 봉우리의 정상에 해당하는 파장은 저 정도 되네. 그러나 역접어 나왔네. 산란한 X선. 자, 산란한 X선 아까 지금
그러나 역점어를 기점으로 해서 뭐랑 뭐를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음 문장은 산란한 X선이에요. 그 앞에서는 무슨 X선이었어? 입사하는 X선. 입사하는 게 뭐였어? 그 탄소로 이루어진 표적의 X선을 쪼였을 때 그게 여러 산란각으로 흩어지는 X선의 파장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산란한 X선이겠지. 오케이요? 그럼 산란한 X선은 두 개의 뚜렷한 봉우리를 갖고 있었다. 뭐 생각나? 나랑 다. 그럼 가 그래프가 입사하는 X선을 나타내는, 입사하는 X선의 파장과 세기를, 빛의 양을 나타내는 그래프였다면 다는 산란한 X선, 그 탄소로 이루어진 표적에 쇠어져서 여러 개의 여러 산란각으로 흩어지는 X선 중에 뭐 두 개였나 보지. 그 두 개의 그래프였나 보지. 오케이요? 뚜렷한 봉우리를 갖고 있었다. 한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은 입사하는 X선의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과 비슷했고, 다른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은 X선의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에 비하여 콤프턴, 이동이라고 부르는 파장만큼 긴 것이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문장은 뭐였어요? 그 산란한 X선의 그래프에서 두 개의 봉우리의 차이점 얘기하고 있어요. 뭐 생각나? 나랑 다의 차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럼 나랑 다 중에 그 뚜렷한 봉우리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던 건 다였다고 말할 수가 있고, 다가 난 생각나긴 해요. 근데 한번 봐볼게. 컴퓨턴 이동이라고 하는 거, 컴퓨턴 이동이라는 게 뭐였어요? 컴퓨턴 이동이라고 하는 거, 다른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은 X선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에 비하여 이동이라고 부르는 파장만큼 긴 것이었대. 그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산란각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콤프턴 산란 현상이라고 불리게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지금 이게 탄소 표적의 X선을 쬐는다고 했어요. 그쵸? 지금 이 어떠한 각도에 따라서 얘가 뭐 됐어요? 산란했죠. 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더 큰 각으로 산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이 커지면, 산란각이 클수록 뭐가 더 크게 나타난다? 콤프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콤프턴 이동이라고 하는 거, 다른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은 X선의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에 비하여 콤프턴 이동이라고 부르는 파장만큼 긴 것이었대. 그러니까 아까 하나의 봉우리는 그 입사한 X선과 유사한 동일한 그런 봉우리가 나오지만 그것과 차이가 존재하는 봉우리는 이 콤프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봉우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이해를 해야겠죠. 자, 이 현상은, 자, 근데 뭐 읽고 있었어? 빛의 그 파동성을 입자성 파동 빛, 파동성이 뭔가 강력한 일반적인 어떤 이론으로서 여겨졌지만 빛을 파동이라고만 보게 된다면 설명되지 않는, 즉 입자성을 보여주는 그거라고 1문단이 끝났고 그 다음 문단의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이해했고 콤프턴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확인해봤어요. 그럼 그게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지 말라고 했어요. 문단과 문단 사이의 정보를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 글이라고 하는 건, 비문학 글이라고 하는 건 짜임새 있게 문단과 문단 사이에 정보가 연결된 완결적인 글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 현상 어떤 현상이었어요? 콤프턴 현상이라고 하는 거 나왔었죠. 그렇죠? 콤프턴 이동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콤프턴 산란 현상이라고 하는 거. X선을 파동으로만 보는 당시의 고전적 이론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뭐 나온 거예요? 어디서 봤어? 비슷한 내용. 1문단 마지막. 1문단 마지막과 지금 중간에 2문단 끼어 있었고 3문단 시작이 1문단 마지막과 동일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게 뭐라는 거예요? X선을 파동으로만 보는 당시의 고전적 이론은 설명이 되지 않는, 즉 X선이 빛의 일종이었으니까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실험인 거죠, 사실. 오케이? 당시 고전적 이론에 의하면, 즉 X선을 파동으로만 보는, 빛을 파동으로 보는
X선은 그림에서와 같이 마루와 골을 갖는 사인 함수의 모양으로 진동하는 전자기 파여야 했다. 이게 마루와 골을 갖는 게 이건가 보지 뭐. 사인 함수가 이거니? 네. 또한 표적에 있는 그 탄소 표적에 있는 전자는 전기장에 의해 진동하는 전기력에 따라 사인 함수의 형태로 진동하므로 그 표적, X선이 쪼여지는 그 표적 자체도 진동을 하네요. 들어오는 전자기파와 똑같은 주기로 진동하면서 똑같은 진동수의 파동을 내보내야 한다. 따라서 전자에 의해 산란하는 X선, 그 전자라고 하는 것은 그 표적에 존재하는 전자, 그 전자에 의해 산란하는 X선은 표적에 입사하는 X선과 같은 진동수를 가지며 진동수와 파장은 서로 역수에 비례하므로 파장 또한 변하지 않아야 한다인데 컴퓨터는 이동이라고 하는 게 뭐가 길어지는 거였어? 파장이 길어지는 거였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컴퓨터는 이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니까 X선을 파동으로만 보는 당시의 고전적 이론으로는 그 컴퓨터는 산란 현상이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여기서만 하고 있는 거 나도 몰라. 근데 적어도 이게 뭐에 근거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근거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물론 나는 어느 정도 감은 오긴 했어요. 뭐 이게 파장이 이렇게 되니까 그 전자도 파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차피 합쳐자 뭐 파장은 동일하다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기존의 고전적 이론, 빛을 파동으로만 보는 그 이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이라는 거지.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론에 따르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변했다. 그 변했다라고 하는 게 컴퓨터 이동, 파장이 길어지는 약간 그런 거였잖아. 오케이요? 이거 나왔네. 니은 예시 사례.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해 보자. 배 한쪽에서 물결이 오면 배는 아까 그리고 물결은 분명히 그 파동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간섭이 일어나는 간섭 무늬가 생기는 배 한쪽에서 물결이 오면 배는 파동에 의해서 아래 위로 흔들린다. 물결이 와요. 물결이 와. 파동이 와요. 배도 그 물결을 맞이하게 되면 파동에 의해서 아래 위로 흔들린다. 이때 수면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수면이라고 하는 것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물결은 진행해 오던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물결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파동이라 여겨졌던 X선은 역적어 나왔죠. 물 위에 떠 있는 배 생각해 봄으로써 이 우리에게 좀 친숙한 예시로서 설명함으로써 물결은 파동이니까 물결의 진동수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왔고 파동이라 여겨졌던 X선은 물결과 마찬가지로 파동이라 여겨졌던 X선은 특정한 각도로 산란되며 진동수가 변하는 콤프턴 산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파동이라 여겨졌던 X선은 파동인 물결과 그 진동수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진동수의 변화 유무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파동이라 여겨졌던 X선이 물결처럼 파동이다? 아니다. 다른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그럼 이 글에서 X선이 파동이 아니면 뭐라고? 입자라고. 파동이냐 입자냐가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빛에 관련된 논쟁이었잖아요. 정보들 알겠니? 정보를 어떤 틀 안에서 가두고 바라봐야 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컴퓨터는 X선을 파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파동이 아니라 에너지와 운동량을 갖는 입자와 같은 광자로 생각하고 결국 뭐로 생각했다는 거야? 입자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 광자라고 하는 거는 입자와 같은 범주에 있는 거다. 이 광자라고 하는 게 파동이랑 같은 범주에 있는 단어다? 아니죠. 광자라고 생각하고 X선이 표적 안에 약하게 속박된 전자들의 에너지 및 운동량을 전달함으로써 자, X선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예요. 어떤 입자? 에너지와 운동량을 갖는 입자. X선이 표적 안에 약하게 속박된 전자들의 자, X선이 어디에 쪼여졌어? 탄소 표적. 그 탄소 표적에 쪼여지면 그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진 입자, 광자, X선이 그 표적 안에 약하게 속박된 전자들, 그 탄소 표적을 이루고 있는 전자들이겠죠? 걔네들한테 에너지 및 운동량, 지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및 운동량을 전달함으로써
콤프턴 산란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결국 콤프턴 산란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다? X선은 광자고 에너지와 운동량을 갖는 입자와 같은 광자고 그 광자가 지니고 있던 에너지와 운동량을 쪼여진 표적에 존재하던 약하게 속박되어 있던 전자한테 전달해 주기 때문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콤프턴 산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진동수가 변하는 파장이 달라지는 빛을 입자로 보는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에 의하면 뭐 사람 이름 같네? 아무튼 광양자설에 의하면 자, 이 아인슈타인도 뭐로 봤대? 빛을 입자로 봤대? 파동이 아니라 입자로 봤대? 광양자설에 의하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꺼져. 진동수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데 뭐 이거 옆에다가 써주면 좋긴 하겠죠, 곱. 이러한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전자와 부딪히면 광자는 산란되고, 그쵸? 빛은 산란되죠? 약하게 속박되어 있던, 표적이 약하게 속박되어 있던 전자는 튕겨나가게 되는데, 자, 아까 전자한테 광자가 뭐 준다고 했어요? 에너지와 운동량을 전달한다고 했어요. 그쵸? 아유. 이때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얘네가 약하게 속박되어 있으니까 속박되어 있었어. 약하게 속박되어 있었어. 근데 얘네가 뭐가 생겼어 이제? X선, 광자에 의해서 에너지와 운동량이 생겼어. 뭐 한다? 약하게 속박되어 있던 거 다 끊어버리고 튀어나간다는 것이죠. 오케이요?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된다. 나가게 되니까, 튀겨나가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지. 충돌 전후에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날 때 이거 에너지의 교환이라고 하는 거. 자, 어떤 충돌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충돌이. 지금 뭐랑 뭐가 충돌했어? X선이 탄소 표적에 쪼여지는 거. 그러니까 X선이 그 광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 탄소 표적에 부딪히게 된 거죠. 충돌하게 된 거지. 근데 충돌하게 될 때 광자가 지니고 있던 에너지와 운동량을 뭐 한다고 했어요? 그 약하게 속박되어 있던 전자한테 전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교환이 일어날 때 입사된 X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는 튕겨나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전자의 운동 에너지 그거 사실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광자가 지니고 있던 에너지 운동량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광자가 지니고 있던 에너지가 이 전자, 약하게 속박되어 있던 전자가 튕겨나가는 그 운동 에너지로 변환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란된 X선은 입사하는 X선보다 더 작은 진동수를 갖고 더 긴 파장을 갖게 된다. 자, 산란된 X선은 입사하는 X선보다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어, 많이 갖고 있어? 산란된 X선은 입사하는 X선보다 왜요? 이건 에너지를 탄소 전자한테 주고 난 이후의 X선인 거죠. 그러니까 그 X선, 입사된 X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일부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전자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걔네는 입사한 X선보다 산란된 X선이 더 적은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작은 진동수를 갖고 더 긴 파장을 가지게 된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고, 이게 결국 뭐였어? 콤프턴 이동이었지.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을수록 빛의 에너지가 작기 때문이다. 설명하네. 빛의 에너지가 작다. 아까 산란된 X선은 더 작은 진동수를 갖는다고 했어요. 더 긴 파장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파장이 길다. 진동수가 작다. 빛의 에너지가 작다. 산란된 X선이 빛의 에너지가 작다. 입사된 X선이 빛의 에너지가 작다. 산란된 X선이 빛의 에너지가 작다. 그래서 더 작은 진동수를 갖고 더 긴 파장을 갖게 된 것이다. 왜? 빛의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은 콤프턴 이동의 결과와 정확히 일치. 또한 입사된 X선의 파장과 거의 비슷한 값의 산란광의 파장은 X선과 탄소 원자 전체와의 상호작용으로 파장이 미세하게 바뀐 것. 이 값은 무시할 정도로 작은 값. 자, 지금 이거 얘기했을 때, 이 문장 봤을 때 뭐 생각났어요?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하나는 X선에 입사된 X선의 파장과 거의 비슷한 게 있다고 했었죠. 걔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해요? 탄소 원자 전체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파장이 미세하게 바뀌어서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다. 콤프턴의 연구는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였으며, 이게 파동이라면, 빛이 파동이라면 그렇게 설명되지 않았던 현상인 거죠. 콤프턴 산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에 근거가 됐다?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뒷받침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었죠. 그렇죠?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는 이중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콤프턴의 연구에 의로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오케이요? 문제통에서 다시 이해해보자. 미끌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내용 전개 방식이었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특정 대상의 속성에 대한 이론들을 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OX. 통시적이 뭐예요? 시대의 흐름, 시간의 흐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할 수 있어? 근거. 19세기 다음에 20세기가 나왔었죠. 그쵸? 19세기 다음에 20세기 나왔었어요. 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 대상은 뭐예요? 빛. 제일 어떤 속성? 파동성과 입자성에 관한 것을 19세기와 20세기에 어떤 그런 통시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죠. 정답 아니, 적절하지 않은 거구나. 자, 이번 특정 실험의 결과가 현대과학에 어떤 의의를 주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 내가 콤프턴 연구 이론의 의로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3번 특정 이론의 시초를 밝히고 이를 추정한 과학자가 제시한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뭐만 할 수 있어? 뉴턴? 이 주창이란 표현 때문에? 특정 이론의 시초를 초가 그거. 근데 뉴턴이 그 빛이 그 뭐라 그러지? 빛이 입자라는 것은 뉴턴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특정 이론의 그리고 그것을 주창한 과학자가 제시한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현상? 현상이 있어. 현상이 그 간선문이 아닌데. 간선문의는 토마스 영이었고요. 어디 있어? 직진한다가 그거가 입자라고. 맞는 거. 특정 이론의 시초를 밝히고 시초기 때문에 처음으로 주창되었다라는 표현. 이거 뉴턴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빛이 빛이 직진한다는 게 그 입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입자? 입자. 특정 과학자의 실험 결과를 설명해서 연관된 다른 과학자의 이론을 이용하고 있다. 이 연관된 다른 과학자 누구라고 말해야 될까? 아인슈타인. 좋아요. 그럼 특정 과학자의 실험 결과 이거 뭘 설명했었는데?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것과 연관된 다른 과학자의 이론이니까 아인슈타인은 뭐였어? 아까 내가 사람 이름 같다는 거. 광양자님. 광양자설. 이거 뭐로 같이 연관돼서 나왔던 거였어요? 그거 금마 이름 뭐였어? 콤퓨턴. 금마. 맞아요? 네. 광양자설. 그 광자 이거 입자 에너지 갖고 있는 거, 운동량 갖고 있는 거. 다 5번이죠. 특정 실험이 대립하는 두 가지 이론 중 하나만 선택되도록 공헌하면 사실 쉬웠어요. 문제. 답은 쉬웠어요. 입자성 하나만 선택됐어요? 아니요. 파동성 하나만 선택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선택되도록 공헌한 바인 거죠. 콤프턴의 연구의 의의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네. 대립하는 두 이론. 입자성과 파동성 하나만 선택되도록 공헌하지 않았죠.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토마스 형은 빛의 간선무늬를 확인한 것으로 빛의 파동성. 얘가 빛의 파동성 주장했던 거 근거가 뭐였어요? 빛의 간선무늬. 간섭하는 성질이 파동과 동일하다. 빛을 파동으로 간주할 때 빛은 진동이 사인 함수의 모양인 전자기파이다. 그런 것 같아. 3번 빛이 직진하는 성질을 갖는 것은 뉴턴이 빛의 입자성을 주장하는 근거. 그쵸? 직진하기 때문에 입자다라고 얘기했던 거였죠. X선은 표적에 쏘는 콤프턴의 실험은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거 콤프턴의 실험이라고 하는 건 결국 빛의 입자성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파동성을 설명하기 위한 그 근거가 되는 거였어요? 입자성에 대한 근거가 되었었죠. 왜? 콤프턴의 실험 결과가 기존의 고전적 이론, 빛을 파동으로 보는 고전적 이론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였으니까. 당시의 고전적 이론에 의하면 파동이 탄소 표적을 통과했을 때 진동수는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변화가 있는 것이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네. 니네 사례 이거 물 위에 떠 있는 배. 자, 물 위에 떠 있는 배 사례는 물결이라고 하는 무슨 성을 지니고 있는 거였어요? 이건 파동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근데 기억은 뭐예요? 콤프턴의 산란 현상이었어요. 맞아요? 콤프턴의 산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입증하는 근거였어요?
입자성. 그렇죠? 네.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컴퓨터 내 산란 현상에서 입사하는 X선에 대응된다. 배 자체가 X선이에요? 아니요. 배한테 가해지는 뭐가 X선에 해당해요? 물결. 네, 물결. X선이 어디에 조사돼? 조사된다는 표현이 판때기. 그 어떤 빛이나 이런 것들을 쪼는 거예요. 탄소 표적. 판때기. 탄소, 너 때문에 판때기라고 하잖아. 표적. 거기서 이것도 진동하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지금 물결이 배에 오면 그 배도 물결에 의해서 뭐 된다? 진동한다, 위아래로 흔들린다, 뭐 수면도 위아래로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어. 그쵸? 그냥 그 구조를 생각해보면 쪼는 거, 탄소 판때기 이렇게 되는 거. 뭐가 지금 파동이라면, X선이 파동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 물결 파동이다. 그 물결이 가해지는 배가 뭐 된다? 예, 파동한다 이거였어요. 같은 구조였어요. 그쵸? 네. 아래 위로 진동하는 배를 통해 컴퓨터 산란에서 빛의 입자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아래 위로 진동하는 배, 니은 사례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였다? 파동성이었다, 입자성이었다? 파동성, 빛의 입자성 이해할 수가 없죠. 파동성 설명하는 거니까. 파동성의 근거니까. 물결이 배를 지나 이동하는 것으로부터 컴퓨터 산란 현상에서 튕겨나가는 전자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컴퓨터 산란에서 튕겨나가는 전자 어디서부터 어디에 약하게 속박되어 있다가 튕겨나가는 거였어? 탄소 판때기. 그럼 이거 물결이 배를 지나 이동하는 것. 이 물결이라고 하는 건 X선 자체였잖아요. 그렇죠? 튕겨나가는 전자를 이해하려면 뭐 해야 돼? 물결이 쳐가지고 이 배에서 튕겨나가는 사람 말해야 돼요. 이야, 오케이? 알겠어요? 굳이 따지면 그렇다는 거지. 본문에 안 나왔지만. 오케이? 그 물결이 얘한테 뭐 준 거예요? 튕겨나가는 운동 에너지를 전달한 거죠. 알겠어요? 네. 오케이? 네, 학교에서 물결이 배를 지난 후에도 그 물결의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 것은 일단 물결이 배를 지난 후에도 그 물결의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 것은 이거 진동수 그리고 이 배에 가지고 이 배도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진동수 뭐 일치한다. 그래서 물결이 파동이다 이런 거잖아. 입사하는 X선이 봉우리가 하나인 이유가 관계가 있다. 봉우리가 하나인 건 뭐였어요? 입사하는 X선이었잖아. 입사된 X선이었잖아. 물결이 배를 지났다라는 건 뭐예요? 뒤에 산란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5번 물결이 배를 지난 후에도 그 물결의 진행 방향과 진동수가 바뀌지 않는 현상. 물결이 뭐라는 걸 보여줘요? 어떤 성질? 파동성. X선의 콤프턴 산란 현상은 뭘 나타내는 거였어요? 입자성을 보여주는 근거였죠. 그것을 견줘서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답이 5번이었어요. 결국 물결이 배를 지나는 본문에서의 그 사례가 빛의 성질에 관련된 대립되는 이론 중, 대립되는 견해 중 뭘 나타내는 거였는지와 콤프턴이 실험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 콤프턴 산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빛의 대립되는 성질 중 무엇의 근거가 되는지만 파악했으면 앞에서 이거 뭐였어? 무슨 그거였어? 사인함수 그딴 지랄인 거 모르고 그냥 그렇게 결국 그 소재가 본문에서 그 문단이 그 문장이 그 글에서 뭘 표현하기 위한 문장이었는지만 파악했으면 사실 이게 국어인 거지. 그래서 굉장히 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일 싫어하는 문제. 고도의 그 소재가, 그 문장이, 그 어떤 이론이, 그 뭐 어떤 현상이, 그 사례가 우리한테 그 글에 관련된 내용, 중심 소재, 주제와 관련해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인 소재인 것인가. 생각을 굉장히 몇 번이고 많이 곱씹어 보면 너희들의 수험 적합한 독해에 도움이 굉장히 되는 문제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설명하기 좋아하는 문제 유형.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까 막 크게 그리고 막 텐션이 올랐던 이유가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만나면 가장 절반점 심지어 약간 읽고 가는데 약간 좀 찝찝해.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 맞아. 근데 저거 맞나? 그냥 그 바구니 안에서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지랄 같은데 그냥 그 바구니 안에 담겨있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독해가 제발 되면 좋겠어, 제발. 문학도 마찬가지고. 문학에서도 내가 강조하는 거죠. 그 시어가
뭘 표현하기 위한 부분에서 어떤 시상 속에서 나온 등장한 배치된 단어인지 시어인지 문장인지 시구절인지 제일 강조하는 거죠. 내가 문학이고 비문학이고 가릴 것 없이. 오케이? 네. 마지막 문제. 가와 같은 파장을 갖는 X선, 탄소로 이루어진 표적이 있으시겠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뭐야? 입사된 X선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걸 먼저 문제에서 보기 박스 그리고 그러니까 보기 박스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오거나 그림이 두 가지가 나오거나 하잖아. 똑같은 그림 두 개 배치해요? 인 가깝게? 분명히 이 두 개의 정보가 이 세 개의 정보가 뭐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고 그 차이점. 그러니까 다른 거는 차이점을 잡아야지. 다른 거 공통점을 잡을 거야? 다른 거 차이점을 잡아야죠. 잡아봐서 그 글을 읽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가가 떠오르거나 나가 떠오르거나 다가 떠오른다면 지금 이거 세 번째 보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처음에 지문 읽기 전에 봤었고 지문을 읽으면서 떠올렸고 지금 세 번째 읽고 있는 거라고 세 번째 보고 있는 거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프를. 예? 네. 오케이. 표적이 있어 시켰다. 나와 다는 산란된 X선. 아이 뭐야? 산란된 X선. 산란된 X선을 서로 다른 두 산란각에서 측정하고 싶다. 자, 산란각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고 했었어요? 컴퓨터 이동이 다르거나 뭐 그 파장이 다르거나 뭐라고 하지 않았었니? 입사하는 X선은 파장 가 입사된 X선 봉우리의 최대값을 보였다. 이거 띄어쓰기 붙여쓰기로 해야 돼요. 가나다 그래프는 가로축의 간격에 따른 파장의 차이는 같고 이 가장 높은 파장값 근처에서 저 파장값이라고 하는 게 결국 Y축이 뭐였어요? 색이었어요. 빛의 양이었어요. 그쵸? 그 근처에서 봉우리의 정상이 나타났다. 나와 다른 이보다 큰 파장에서 또 다른 봉우리의 정상이 나타났다. 이거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이해한 대로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1번 가와 나의 그래프 모습이 서로 다른 이유는 튕겨나가는 전자가 운동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입사된 X선과 입사 후 산란된 X선의 그래프예요. 뭐야? 산란된다는 게 컴퓨터 이동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거 두 개의 봉우리가 생겼다는 거야. 컴퓨터 이동 현상이 왜 일어났다고? 이렇게 탄소 판때기 어. 뚫면서 그 전자에게 광자가 지니고 있었던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에 따라 컴퓨터 이동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난다고 본문에서 설명이 됐었죠. 컴퓨터 이동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1번 선택지문 튕겨나가는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빛은 파동이 아니라 입자다.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운동량을 지니고 있는 입자다. 입자와 같은 광자다라고 했었던 거죠. 빛이. 컴퓨터 이동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근데 그렇다고 컴퓨터 이동 현상에서 컴퓨터 이동 현상에서 파장인 거를 부정했어요? 파장인 거? 네, 파동인 거? 쌤이 지금 파동이 아니고? 걔는 그럼 아예 그냥 무조건 입자만 있는 건가? 왜냐면 그 빛을 파동으로 본다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 거니까 빛의 입자성에 대한 근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그게 추후에 뭐 빛이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의의가 있는 거고 컴퓨터 이동 현상은 입자성을 보여주는 거죠.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거지. 컴퓨터 자체가 그렇게 주장했다거나 이 실험의 결과는 그 입자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거지. 자, 이번 나보다 다해서 산란각은 더 작다. 파장이 이게 더 길어요, 이게 더 길어요? 다가 더 길죠? 네. 그러면은 산란각이 더 크겠죠. 왜냐면 산란각이 클수록 파장이 더 길다라고 본문에서 설명했어요. 3번 나와 달리 다의 오른쪽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은 컴퓨터 이동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 둘 다 컴퓨터 이동이 일어난 거다. 나와 다의 공통점이죠. 달리가 아니죠. 4번 나와 다의 왼쪽 봉우리는 X선과 탄소 원자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탄소 원자 전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입사된 X선과
유사한 건데 이거 나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것과 이것은 다르니까. 이게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근데 나의 왼쪽 선은 이거랑 동일하죠. 거의 비슷하니까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5번 가보다 나와 다에서 X선의 에너지가 더 크다. 나와 다는 산란된 X선이니까 산란된 애들은 누구한테 에너지 주고 왔다? 전자한테. 약하게 속박되어 있던 전자한테 에너지를 주고 왔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입사된 X선보다 작죠.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예. 과학기술 8이었습니다.